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하고 함께할 과목은 수채화 캘리그라피입니다. 우선 수채화 캘리그라피가 무엇인지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채화 캘리그라피란 수채화 그림과 그리고 먹글씨가 합쳐진 캘리그라피를 뜻하는데요. 캘리그라피는 춤추는 글씨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의 글씨가 춤추는 글씨처럼 예쁘게 보이는 글씨체를 말합니다. 간혹 가다가 캘리그라피를 쓰는 게 너무 어렵거나 다른 사람의 글씨체가 더욱 예뻐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저하고 수업하는 동안은 여러분들의 글씨가 다른 사람의 글씨보다 훨씬 더 예쁘고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채화 캘리그라피에 들어가는 재료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채화 캘리그라피에 가장 기본되는 것은 수채화 물감, 그리고 글씨를 쓸 수 있는 먹펜이 필요합니다. 우선 살펴보았을 때 수채화 물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튜브형 물감이 많이 있는데 꼭 수채화 물감이라고 사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간혹 가다가 아크릴 물감과 생김새가 비슷하셔서 그 아크릴 물감을 구매해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상표를 보시고 수채화 물감을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튜브형 물감을 구매해 주셨다면은 튜브형 물감은 그냥 사용할 수는 없고 꼭 팔레트에 짜서 사용하기 때문에 튜브형 물감을 구매해 주실 때는 팔레트를 같이 구매해 주셔서 팔레트에 튜브형 물감을 같이 짜서 사용해 주세요. 팔레트에 물감을 갖다가 짜 주실 때는 처음에 물감 자체를 갖다가 넉넉하게 짜 주시고선 굳히는 기간을 일주일에서 2주 정도를 갖다가 딱딱하게 굳어 주셔야지만 사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게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감의 농도가 너무 약하거나 무르기 때문에 수채화 그림을 표현할 때 농도 조절이 실패해서 예쁘게 만든 작품 자체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꼭 굳는 시간을 갖다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튜브형 물감과 팔레트를 갖다가 구매하시는 번거로움이 있으셔서 좀 더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께서는 고체형 물감을 사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워낙에 고체형 물감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체형 물감을 사셔서 표현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좋고요. 고체형 물감과 튜브형 물감의 차이점은 색상은 고체형 물감은 다양하게 많아질수록 가격 대비 좀 더 금액이 높아지는 거고 튜브형 물감은 그보다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개인 구매에 따라서 개인 생각에 따라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둘 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이 물감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는 일반적으로 조금 커다란 문구사나 아니면 인터넷 구매로 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찾아보시고선 구매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수채화 물감을 구매해 주셨다면 이제는 붓을 구매해 주셔야 되는데요. 물감을 사용하는 일러스트 붓은 둥근 붓이어야 됩니다. 끝이 몽긋하게 모아져 있는 둥근 붓이 좋은데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평평한 붓을 구매해 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평평한 붓은 수채화 그림을 그릴 때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끝이 동그랗게 된 둥근 붓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붓 길이가 길면 길수록 수채화 붓은 길면 길수록 하는데 그건 수채화 그림 그릴 때 적합한 붓이고요. 우리가 사용할 때는 작은 종이에 사용할 수 있는 붓이 필요하기 때문에 짧은 세필붓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짧은 세필붓을 추천하고 호수는 다양하게 굵든 가늘든 그건 본인 취향에 맞춰서 그리면 되는 거라서 상관이 없는데 납작붓이 아닌 둥근 붓을 그리고
길이는 짧은 세필붓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글씨를 쓰는 붓을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먹물과 서예붓을 많이 사용하는데 서예붓 중에서도 세필붓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세필붓은 붓모의 두께가 가느다란 것을 세필붓이라고 하는데 서예붓의 보통 모보다는 10분의 1 정도 되는 두께이기 때문에 세필붓을 구매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먹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수채화 캘리그라피에서는 일반적인 붓펜을 갖다가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붓펜은 스펀지로 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종류가 다양한데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쿠레타케 붓펜이라는 아크릴모로 된 붓펜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붓펜을 선택한 이유는 붓모 자체가 부드러움이 있고 곡선과 평선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일반 서예붓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쿠레타케 붓펜을 선택하였고요. 쿠레타케 붓펜이라고 정확하게 상표명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붓펜 중에서 이 상표명만 이렇게 천연모에 가까운 붓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쿠레타케 붓펜이라고 정확하게 상표명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붓펜을 사용하실 때는 여기 가운데 보시면 호수가 있거든요. 호수는 22호, 24호, 25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22호가 중간, 24호가 큰 거, 그 다음에 25호가 가장 작은 세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22호 중간이나 아니면 24호 대부피를 갖다가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글씨 표현할 때도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보면은 붓끝이 지금 하얗고 먹물은 요 뒤에 있는데 붓펜의 뒤편은 뚜껑을 열면은 붓모는 살아있고 먹물이 담겨져 있는 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혹시 먹물을 다 쓰셨을 경우에는 리필용을 새로 사셔서 리필 카트리지를 새로 교환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가운데 노랗게 되어 있는 안전핀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 돌려서 사용해 주셔야지만 붓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핀을 다 돌려서 끝까지 돌린 다음에 가운데 보면 누르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압박해서 눌러 놓으면은 이렇게 붓모 자체에 먹물이 들어가서 들어가지 않은 것과 들어간 것과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해서 까맣게 됐을 경우에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붓펜을 사용할 때의 주의점은 흔들거나 아니면 옆으로 튀기거나 하면은 잘못하면 옆쪽 구멍에서 여기 구멍 보이시죠? 이쪽 구멍에서 먹물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전에 흔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살포시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살포시 누르면 먹물 자체가 나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먹물을 갖다가 짜서 붓모에 충분히 묻혀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건 22호 붓펜을 저와 함께 사용할 테니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종이류를 살펴보게 되면 우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선지라고 하죠. 화선지인 서예지를 갖다가 많이 사용들 하는데 서예지를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붓펜으로다는 일반 천연모와 다르게 붓펜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A4 용지 80g 짜리거든요. 그 지류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지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붓펜으로 썼을 때 어쨌든 먹글씨이기 때문에 아래쪽이 묻힘이나 번짐이 있는데 A4 용지는 양쪽 면이 코팅되어 있어 번짐이나 묻힘이 바닥에 묻힘이 적기 때문에 붓펜을 사용할 때는 코팅되어 있는 A4 용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품과 함께 수채화 그림과 함께 글씨를 쓸 때는 자세히 보시면은 두툼함이 다를 거예요. 이렇게 종이의 두툼함이 다른데 80g 짜리의 종이라고 하면 이 종이는 300g 짜리거든요. 300g 짜리는 종이 3장을 갖다가 압축시켜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두께도 더 두껍고, 그리고 옆면을 자세히 보면은 울퉁불퉁 되어 있는데, 이 울퉁불퉁 되어 있는 면 때문에 그림을 그렸을 때 물 번짐이나 아니면 우리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더 자세하게 돼요. 왜냐하면 얘는 울음이나 아니면 수채화물 감은 물을 말 그대로 많이 쓰는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었을 때 울럭불럭 하면서 그 우는 그 면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종이는 전혀 그런 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고 그리고자 하는 그런 작품을 쓸 때 많이 쓰는 종이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글씨 연습은 A4 용지나 화선지에다 하도록 하고, 최고 마무리 작품은 수채와 글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용지인데, 일반적으로 캘리그라피 용지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구매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화방이나 문구사에서 구매하실 때는 아트만지라는 종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종이류를 살펴보게 되면 우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선지라고 하죠. 화선지인 서예지를 갖다가 많이 사용들 하는데, 서예지를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붓펜으로다는 일반 천연모와 다르게 붓펜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A4 용지 80g 짜리거든요. 그 지류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지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붓펜으로 썼을 때 어쨌든 먹글씨이기 때문에 아래쪽이 묻힘이나 번짐이 있는데, A4 용지는 양쪽 면이 코팅되어 있어 번짐이나 묻힘이, 바닥에 묻힘이 적기 때문에 붓펜을 사용할 때는 코팅되어 있는 A4 용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품과 함께 수채화 그림과 함께 글씨를 쓸 때는 자세히 보시면은 두툼함이 다를 거예요. 이렇게 종이의 두툼함이 다른데, 80g 짜리의 종이라고 하면 이 종이는 300g 짜리거든요. 300g 짜리는 종이 3장을 갖다가 압축시켜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두께도 더 두껍고, 그리고 옆면을 자세히 보면은 울퉁불퉁 되어 있는데, 이 울퉁불퉁 되어 있는 면 때문에 그림을 그렸을 때 물 번짐이나 아니면 우리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더 자세하게 돼요. 왜냐하면 얘는 울음이나 아니면 수채화물 감은 물을 말 그대로 많이 쓰는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었을 때 울럭불럭 하면서 그 우는 그 면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종이는 전혀 그런 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고 그리고자 하는 그런 작품을 쓸 때 많이 쓰는 종이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글씨 연습은 A4 용지나 화선지에다 하도록 하고, 최고 마무리 작품은 수채화와 글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용지인데, 일반적으로 캘리그라피 용지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구매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화방이나 문구사에서 구매하실 때는 아트만지라는 종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펜을 갖다가 하나 사라고 하는데, 이건 나이너라고 해서 찾으면 되는데, 나이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서필을 갖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자기의 호나 아니면 자기의 이니셜을 갖다가 적어 놓을 때 사용하는 펜이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포인트를 갖다가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나이너 펜이에요. 근데 이것을 구매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네임펜인 세필을 갖다가 네임펜 중에서 이렇게 가느다란 닙이 나오는 세필펜을 갖다가 구매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수채화, 그러니까 수성펜이 아닌 유성펜으로다가 구매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